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시가총액 대장주인 애플의 주가 하락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3% 하락한 24,746.2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1% 내린 2,680.5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4% 낮은 6,936.2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지수는 10여 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댈러스 연은에 따르면 12월 기업 활동지수는 전월 19.4에서 29.7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2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집값은 한 해 전보다 평균 6.2% 오르면서 임금 상승폭을 크게 웃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P 코어로즈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10월 전미 주택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6.2% 각각 상승했습니다. 10월 20대 대도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6.4% 높아졌습니다.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리비아에서 무장 괴한들이 송유관을 폭발시켜 리비아의 원유 생산이 하루 최대 10만 배럴 줄어들게 됐다는 보도가 유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2.6% 오른 59달러 9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서 돌아온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늘 일제히 약세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0 판매 전망치를 축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의 주가가 2.5%나 하락을 했는데요. 이 같은 영향이 전해지면서 오늘 증시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메이시스의 주가가 4% 오르는 등 소매업체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 연휴를 앞두고 당분간 미국 뉴욕 증시 큰 폭의 변동성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어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었는지 마감 현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크게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전환하면서 0.54% 내렸고 2,427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기에 장중에 1.8%나 오름세를 보이던 코스닥 지수가 상승폭을 크게 줄인 것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가 있었고 코스닥은 0.13%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오늘 배당락일을 하루 앞두고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려는 일부 큰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온 것이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는 평가인데요. 이제 올해도 이 거래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12월 27일이죠. 수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외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비롯해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법인세 인하까지 겹치면서 신흥국에 들어와 있는 이 해외 자금이 미국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지난주였죠. 그 미국에서 세제 개편안 결국 극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모습들, 상원과 하원 모두 통과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마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일단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겠지만 그 외 국가들, 미국이 아닌 국가들 입장에서는 다소간 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하는 다소간 좀 셈법이 좀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2018년부터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글로벌 유동성의 움직임에 대한 촉각이 곤두세워지면서 투자자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들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미 시장 내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우세하다라는 부분. 이제 더 이상 시장 내 어떤 그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다소간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한, 조금 시간을 두고 그 움직임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반면에 그 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서서 우리 최은정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에서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21%로 낮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미국 기업들 또는 미국 외 기업들까지도 미국 현지로 진출하려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용 증대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고용 증대는 결국은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고 소비의 확대는 다시금 투자의 확대,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소위 말하는 경제 선순환 고리가 이제 거의 완성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하지만 그 반면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국가들, 소위 말하는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미국 외의 지역에서 그 영업을 행하는 제조를 하거나 그 법인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금이라든지 각종 이런 데 있어서의 미국 대비한 상대적인 부담 논란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투자 자금이랄지 글로벌 유동성의 미국 내 유입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결국 기업들의 미국 행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기업들의 미국 행이 이어지게 된다라면 그 법인세 인하에 따른 어떤 그 순이익의 증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PER이 상승을 하게 되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기업들의 주가 모멘텀으로 중장기적으로 상당 기간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글로벌 자금의 미국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으로의 리쇼어링 이에 따른 고용 개선이 가속화된다. 소비 개선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소비 개선은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자금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리고 미국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달러화의 강세 기조 가능성 그리고 역시 소비가 개선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의 강세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렇게 된다라면 주식시장 내 결국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자금이 단기적으로 미국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한 가지. 두 번째, 미국에서 이미 FOMC 올해만 해도 3차례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작년까지 해서 4차례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0.25%에서 지금 현재 1.5%로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긴축 통화 정책이 계속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긴축 통화 현상, 긴축 통화가 진행이 된다라면 통상적으로 고성장주, 소위 말하는 고퍼주보다는 가치주, 소위 말하는 저퍼주에 대한 시장 내 지각 변동 내지는 서서히 투자 관점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현상일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의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오히려 고성장주가 다시금 선호를 받을 가능성, 고성장주에 대한 선호 현상의 지속 가능성을 다시금 열어두었다라는 측면 분명히 인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장주의 대표주라 하면 결국은 헬스케어하고요, IT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글로벌 시장 상승의 기조 변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그동안은 선진국 중심의 어떤 그 경기 개선 효과가 한 1, 2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났었고 이제부터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으로의 확산 가능성, 확산 기대감이 높아졌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자금의 신흥국 이전 현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지난 하반기 정도부터 계속해서 시장 내 불어왔었고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이 일단 다시금 미국 쏠림으로 다시금 반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는 결국은 미국 내 소비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신흥국도 같이 동반 경제 상승이, 동반 경제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일단 순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어떤 그 시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선진국 중심, 미국 중심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확대됐다가 신흥국 중심으로 추가적인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잠깐 멈추게 되면서 다시금 미국 중심의 어떤 그 기업 선호 현상이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되면서 신흥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 결국은 신흥국 경기는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쫓아갈 수 있겠지만 그 시기적으로 조금 좀 지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환율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 동향들 과연 시장 내 그리고 기업들의 미국 유턴 현상, 소위 말하는 리쇼어링에 대한 움직임, 리쇼어링에 대한 중간중간의 확인 과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지속 가능성 이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원자재 관련주 조금 좀 어떤 그 뭐 당장 매수하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요. 계속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아울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에 있었던 미국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이슈, 글로벌 자금의 이동 가능성 분명히 좀 중장기적으로는 염두에 두시고 내년 한 해 동안 아마도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글로벌 자금이 당분간 미국으로 쏠릴 가능성에 대비한 투자도 염두를 해둬야 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내일 폐장을 앞둔 상황에서 조용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18년 연초에 대한 기대감 또한 큰 게 사실인데요. 그중 한 가지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죠. CES 2018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면 좋겠습니까? 예, 이 부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CES 2018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1월 9일에서 1월 12일까지 개최될 것으로. 근데 지금 현재 이미 시장 내 조금씩 이제 관심의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 시청자는 인식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이슈에 분명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에 대한 원래 가전 박람회 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부스가 상당히 크게 확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부분. 이번 슬로건은 스마트 시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자동차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포드, BMW, 토요타 비롯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CES 2018 가전 박람회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그 참여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부스의 면적을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이번 슬로건이 스마트 시티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도로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 일터, 그리고 가정이 되겠는데요. 그 가정, 그리고 가정에서는 홈 오토메이션이라는 부분이 크게 자리를 잡으면서 인공지능과 5G, 사물 인터넷, IoT가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도로 부분에서는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부분, 소위 말하는 자동차와 5G, 인공지능이 연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궁극적인 모습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랄지 아니면 디스플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CES의 C, 첫 자가 컨슈머인데요. 소비자. 그래서 가전 이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카라는 해석이 나오기까지도 한다라는 부분. 그만큼 자동차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경연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라는, 오히려 자동차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자동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과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결국은 배터리와 구동 모터, 그리고 자율주행은 반도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부합된 반도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OLED 디스플레이까지 관심을 우리가 가져봐야 될 것이다. 폴더블, 롤러블, 접히는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그 감을 수 있는, 돌돌 말 수 있는 롤러블 OLED 디스플레이, 이란 새로운 기술들이 이번에 주목되고 있다라는 부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이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르는 5G, 통신 장비 쪽까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여기서 한마디 좀 덧붙여보면요. 어제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에 조금 좀 급락장세가 조금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대주주 요건 회피 현상 상당히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 이를 기관들은 절대적으로 이용을 했었죠. 어제 개인들이 소위 말하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0.9조 원의 매도가 있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이를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다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어제까지의 배당락, 소위 말하는 배당락이다라기보다는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의 어떤 회피를 하는 그런 개인들의 수급을, 개인들의 조금 좀 틀어진 그런 꼬이는 그런 수급을 다 받아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기회로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됐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내년도 시장 어찌 보면 1월 효과가 분명히 우리 시장 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아마도 오늘, 내일, 그리고 1월 초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18을 앞두고 자동차 참여 비중이 커졌다라는 데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조언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폭을 많이 줄여서 아쉬웠었는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네네. 이 부분 사실상 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 어제가 상당히 중요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어제 조금 좀 시장에 대한 내가 좀 소액 투자자라면 오히려 어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오늘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효과, 특히 중소형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2018년을 대비한 저가 매수가 유효한 그런 구간이 오늘, 내일, 그리고 1월 초까지 연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수급, 어제까지 상당 부분 꼬인 상황이 나타났었죠. 지난주와 어제까지 실질적으로 한 6일 동안 코스피에서 개인들은 2.3조 원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1.7조 원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어제 하루 매도세가, 개인들의 매도세가 집중이 되었다. 6일간 코스피에서 2.3조 원의 순매도를 보인 개인, 좀 생각을 해보면 어제만 0.9조 원,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거의 한 45% 이상의 순매도가 어제 하루 동안에 나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당연히 어찌 보면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의 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다시금 시장 내 재유입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유효한 그런 평가 내지는 전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와 같은 정책적인 매크로 변수, 정책 변수, 지금 현재 재료 공급기다라고 올 연말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리고 오늘 27일이죠.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의 발표, 정부를 통해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내년 경제 흐름의 방향성,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 방향을 만들어 나갈 건지, 그 로드맵 발표 예정이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다음 달 1월에 발표될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던스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조심스럽게 좀 가져보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가 되게 되면 천천히 시장은 내년 초 바로 4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어닝 시즌이 돌입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소위 말하는 고평가주, 고퍼주들에 대한 변동성 논란이 다시금 완화되어가는, 슬림화되면서 완화되어 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시장 눈높이와 그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실적 사이에서의 괴리 내지는 간극이 상당 부분 좁혀지게 되면서 시장 내 다시금 확인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앞서서 간단히 또 말씀을 드렸죠. 평창 동계올림픽, CES 2018, MW 2018 등 글로벌 이벤트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G 통신 장비,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부분까지 다 아우르는, 오히려 대형주 쪽보다는요 중소형 개별 테마주들에 대한 관심이 유해 보이지 않나. 일단 오늘 내일은 아마도 좀 매수의 행보, 매수의 스탠스로 접근하시기가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기관들, 외국인들 윈도우 드레싱, 내일까지 윈도우 드레싱 아마도 조금씩 튜닝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게 될 겁니다. 연말 북클로징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분명하게 해두시고요. 대주주, 어제까지 나갔었던 대주주의 회피 물량 다시금 시장 내 유턴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내년도 경제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라면 유턴 기대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경기 기대감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차원 속에서 본다라면 어제까지 나갔던 개인들의 물량은 다시금 시장으로 빠른 시간 안에 유턴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결국은 시장 내 1월 효과로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분명히 해두시면 아마도 오늘 내일,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조금은 좀 적극적인 행보로 시장 접근 하시는 게 일단 2018년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아울러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과 내일 내년 1월 효과를 대비해서 저가 매수에 동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조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역시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2017년 12월 지역경제 보고서를 통해서 국내 지역 경기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권역별로는 다소 온도 차이가 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결국은 수출이 시장을 많이 이끌었고 그 수출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수출로 해서 돈을 벌었고 돈을 번 게 이제는 소비로 확산이 되면서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선순환 구조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있는 이런 반도체 쪽이나 그리고 석유화학 그리고 기계 장비가 생산이 많이 호조가 일어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올 4분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수출 호재와 그리고 소비 증가로 인해서 경기 개선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부진 그리고 중국 관광객 수 감소로 인해서 동남권과 좀 대경권 그리고 제주권은 조금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여타 다른 전국적으로는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지금 현재 경기 개선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충청권과 강원권에서는 조금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업 생산 같은 경우도 도매업과 숙박 그리고 음식업 그리고 여행업 운수업들이 다 호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구만.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이 조금씩 감소가 나타나면서 이건 좀 안 좋은 영향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비 같은 경우는 동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겨울옷 우리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패딩에 대한 이런 수요 그리고 가전제품의 판매가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번에 사상 최장으로 어떻게 보면 길었던 추석 연휴 기간에 관광객 그리고 늘어난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설비 투자 같은 경우 그리고 건설 투자 그리고 수출 고용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서비스업 생산 같은 경우는 양호한 소비 심리에 힘입어서 대부분 권역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소비 같은 경우는 가계소득이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양호한 소비 심리에 힘입어서 완만하게나마 그래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죠.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정부가 국민생활과 산업에 필수적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기술 관련 분야에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보면 대비하는 이런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산업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3조 1천억 원이 넘게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년도 R&D 지원 규모가 사실은 작년보다는 1.3% 정도 감액됐습니다. 아주 소액이 좀 감액이 됐긴 했지만 여전히 3조가 넘게 편성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래 신산업 그리고 주력 산업의 진흥화 등 혁신 성장을 위한 중점 투자 분야 예산이 지난해 1조 5,500억 정도에서 1조 6,600억으로 조금 늘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5대 신사업 선도 프로젝트
분야의 기술 개발에는 올해 산업부 R&D 총 예산의 어떻게 보면 30% 가까이 되는 29.1%에 이르는 9,193억 정도를 지원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한 250억 가까이 증액된 1,491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요. 산업부에서는 2020년에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고 2022년에는 전기차를 35만 대까지 보급한다는 것이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사물인터넷 가전에는 기술 개발에 관련된 사업에는 전년 대비 98억 정도가 증액된 816억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됐고요. 첨단 전력 인프라 사업 그리고 분산 전원, 연관 사업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는 전년 대비해서 116억이 증액된 4,175억이 편성이 됐다. 그리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그리고 의료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등 바이오 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420억 가까이가 증액된 모습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 어쩌면 두뇌와 눈이라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 그리고 파워 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는 전년 대비해서 137억이 증액된 720억 가까이가 증액이 됐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마련되는 업종별, 기능별 세부 이행 방안이 다시 한번 펼쳐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아는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주식들,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이런 하나의 거리가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러한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또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LG 디스플레이의 중국 내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패널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5개월 만에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번 승인이 한중 헤빙무드의 힘을 보탤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7월 25일 날 산업부에 수출 신청을 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공장 짓겠습니다. 중국의 OLED 공장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 쪽에서 우리 기술 유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선은 보류해라라는 이런 이슈가 났었고 거의 5개월 만에 승인이 다시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한중 간의 헤빙 모드에 어떻게 보면 불을 지피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한국 관련해서 중국 관련된 이런 주식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슈가 분명히 하나 또 튀어나온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부가 LG 디스플레이 중국 내 OLED 패널 생산 공장 계획을 5개월 만에 승인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LG 디스플레이 TV용 OLED 패널 제조 기술 수출을 조건 승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건은 결국은 우리나라에 국산에 다시 한번 다음 투자는 국내에 투자를 하라라는 이런 이슈를 나타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기술과 일자리 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LG 디스플레이의 소재 장비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차기 투자 시에 국내 실시 그리고 보안 점검 등 조직 강화를 조건으로 걸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의 국산화율은 소재가 한 30% 정도 되고 장비는 한 60% 정도 있는데 이를 소재는 50 그리고 장비를 70% 이상으로 높이라고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OLED 기술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서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이라서 기술 수출을 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조건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초정밀 도금 제어 기술이나 자동 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어떻게 보면 레이더 그리고 라이더 이런 시스템 등의 정보통신 철강 자동차 분야의 5개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새로 지정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조언 듣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결산 법인 배당 라겔이지요. 코스피가 34포인트 하락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수는 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거다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은 배당락이 나오는 날이고요. 아침 지금 현재 동시효과를 한번 보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침에 배당락이 떨어지면 결국 그거는 배당락 지수에 대한 이런 이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흐름은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이런 이슈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과 이틀 남았는데 아마도 이 이틀간은 2018년에 대한 이런 연장선상의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디 쪽이 주식이 잘 움직여주느냐에 따른 모습이 달라진다. 그리고 어제까지가 사실은 대주주 요건에 대한 이런 이슈가 어제까지가 있었습니다. 즉 양도 차익에 대한 이런 이슈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어제 다 매도가 나왔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큰 개인 대주주들이나 뭐 개인 큰 손들은 어제부터 다 매매를 마무리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그게 다 이 족쇄가 다 풀리면서 다시금 시장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됐었던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최근 들어서는 조금 플렉서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파른 상승보다는 좀 옆으로 횡보하거나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돈이 다시 이 제도권으로 다시 돈이 좀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이번 이틀이 지나가면 어떤 시즌이 도래하냐면 바로 4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 앞에서 제가 두 번째 이슈로 해서 우리가 뭐 신사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분야가 아마도 2018 세스에 이제는 관련된 주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주식들이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거리가 생겼는데요. 바로 1월 둘째 주에 거기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거기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한번 또 한번 움직여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아침에 배당락이 좀 많이 되는 이런 종목들은 다시금 회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그런 주식들을 좀 과대 낙폭되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좀 찾아보신다면 좀 긍정적인 오늘 투자를 하실 수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배당락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조언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국내 선물 시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거래일수로 오늘로 이제 2거래일 정도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어제 보면 321.75까지 갖다 눌린 모습들, 그 다음에 320.60까지 나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다시 다 되돌려버린 모습들이었는데요. 우선은 317 지수까지 다시 다 되돌렸었습니다. 우선 예상 저항은 317 지수, 317.00 지수 그대로 갈 거고요. 예상 저항은 320 지수 열고 보겠습니다. 우선 317 지수 예상 지지력에 320 지수 예상 저항해 볼 건데요. 한마디로 12월 22일 저항과 지지력과 그 다음에 윗구간 저항을 그대로 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추세선이 이미 형성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상단부 제약이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단부 지지력에 윗구간 상단부까지 보겠다는 이야기고요. 어제 저희는 저가에서 매수를 잡아서 정확하게 320.60까지 찍을 거다고 말씀드리고 4호부터 5호까지 정리를 들어가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은 쉬었기 때문에 급락은 그냥 둔 상태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구간 다시 317 지수 지지력을 오늘 확보하는지를 볼 생각이고요. 걔네들 반등 여력들은 우선 320 지수를 안착 못한 애들로 저항을 두고 보합장
관망장세 유지하면서 지지력이 잘 지켜지는지 보고 매매 여력을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봤습니다. 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는 약세를 기록했고 또 간밤 유가는 60달러를 찍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해외 선물 시장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 국제유가 때 제가 서울경제에서 생방송으로 신세계를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어제 리비아 송유관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것 때문에 유가가 좀 뛰었었는데, 우선 유로 FX 먼저 본 다음에 좀 이따가 크루드오일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로 FX입니다. 자, 우선은 추세 지지력들을 약간 깬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루 바운더리 하단부들 1.19100, 1.19100 지지력들 그대로 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어제 정확하게 1.19600 맞고 밀린 상태였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전히 2.19600 예상 저항을 둘 생각이고요. 지지력은 1.19100 그대로 예상 지지력을 둘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바운더리 예 구간을 그대로 두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중심 구간에 놓여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윗구간, 아랫구간 예상 지지력과 저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중심 하단부로 내려온 아이들은 올라올 때 지속적으로 매도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중심 구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선 좀 이탈이 된 이후에 다시 시도하는 게 좋다. 진입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달러 자체도 우선 완벽하게 이탈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봉상에서 아직 추세 지지력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적으로 더 밀린다, 반등한다 여력을 보기보다는 중심 구간에서 좀 더 벗어난 아이들을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전에 일찍 손대기보다는 아시아 유럽장 행보를 좀 지켜보시다가 중심에서 벗어난 구간들 달러 인덱스가 추세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빠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진입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선은 58.60 돌파가 어제 있었고요. 58.70에 있을 때 이 구간에서 어제 송유관 폭파 뉴스가 뜨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세계 2부 때 걔네들 긴급 시황으로 알려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드렸었는데요. 우선 59.40대에서 한번 출렁거릴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60달러 확인을 한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좀 크게 보자면 분봉에서의 채널 구간들 여전히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들 지지력에 그다음에 채널 박스 채널이죠. 상단부 60불대의 채널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에서는 어제 신세계 끝나고 와서 제가 한 새벽 3시쯤 마이크를 잠깐 잡았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우선은 60달러 안착하기 전에 이 구간에서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59.70대 1차에 그다음에 59불 중심 자리들 지지력들 확인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시아 유럽장은 60달러를 맞고 반등 시 매도가 유리하다 보겠고요. 그렇다면 예상 지지력은 59.50에 예상 저항은 60.00, 60달러를 보고 이 구간 50핍 내외에서의 매매가 유용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시아 유럽장은 60달러에서 반등 시 매도를 손절 10개에서 15개를 설정해서 짧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9.50 아래부터는
매수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구간들 50핀 내외의 구간을 설정해서 위아래 매도 매수가 유리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장에서 추가적인 $50 안착 여부에 달려있겠죠. 그래서 $60를 안착하기 전에는 우선은 반드시 매도 눌림을 가볍게 오전 중에는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 어제 제가 신세계 가기 전에 잠깐 짧게 저희가 반등시 매도를 눌림을 보고요. 12810.0 자리를 목표로 들이면서 익절을 잡고 짧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간들 한 $200 정도 수익을 낸 다음에 마무리를 지어버렸었는데요. 이 구간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수 쪽 배팅이 들어온 상태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상당도 제약을 두고 싸워야 되는 입장이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예상 지지력들은 우선 1283.0 이 구간들 예상 지지력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1290.0 이 구간의 예상 저항을 두시고 이 구간들 반등 시 매도에 그 다음에 눌림 전 고가 지지력 매수를 위아래 부합 구간을 설정해서 싸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1283.0 자리를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구간들은 약간 밀리더라도 한 15개 이상 손절 라인을 설정해서 1280.0까지 좀 보류하면서 이 구간들 전체적으로 박스 구간들 설정해서 전략적으로 매매하시면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에는 2018년도 증시 전망하고 또 전문가들에게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다시 강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춘천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은 상태입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하늘도 대체로 맑고 공기 상태도 쾌적합니다. 단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중국부는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로 종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한낮에 속초 0도, 강릉 2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 공기 상태도 쾌적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3도, 부산 5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와 서해 먼바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졌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최고 2.5에서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부터 차츰 풀리겠지만 중북부 지역으로 눈비 소식이 있고요.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